투키즈의 은밀한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하는 곳, 이곳은 투키즈 쇼입니다. 박수 안 치냐? 와, 야 뭐야? 그리고 저는 투키즈 쇼의 잘생긴 MC 리노입니다. 박수! 뭐하냐? 그렇지 그렇지.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아주 놀라운 조합인데요. 스키즈의 만두아빵, 스테이가 사랑하는 서공예즈, 그리고 저의 귀여운 동생들 아이엔과 현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신나게 등장하라고, 물구나무 서서. 아, 리노 씨, MC네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 간단한 자기소개와 뭐 그런 거 아시죠? 네. 아,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의 현진이라고 합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 막내 아이엔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서공예즈. 네. 오랜만에 듣네요, 이 이름. 그쵸. 서공이즈, 정말 기가 막힌 추억이 많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추억들을 한번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가장 친형제 같은 조합인데, 이 두 분이 같은 학교를 같이 이제 새벽마다 같이 다닌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쵸. 부럽네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쵸. 뭐, 그쵸. 그쪽은 저희랑 나이가 좀 안 맞으시니까. 전 근데 먼저 다녔었어요. 아. 저도 학교라는 걸 다녔었고요. 네. 예, 국민학교 말고요. 김포공고 아닌가요? 김포공고. 김포 제1공고입니다. 죄송해요. 예, 제일 좋아요? 예, 제일 붙여주세요. 김포 제1공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두 분의 청춘을 함께 보낸 그런 느낌이 어땠는지 뭐 한 분씩 들어보죠. 정말 이엔이랑 거의 매일 같이 등교를 했고. 맞아요. 진짜 까마득하네요. 성담에 살았을 때는 이 지하철이 그냥 7호선 그냥 직방으로 가가지고 아주 편했는데 이사를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갈아탔던 기억이. 이사 가고서도 아이엔 씨는 등교를 했었나요? 그때는 우리 엄마가 차로 이렇게 학교 데려다주고 그랬지.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그 뼈다구 해장국 맞아. 근데 우리 둘이 거기서 잠들어가지고 밥 시켜놓고 우리 어머니가 사진 찍어 넣으셨었는데. 해장국집 앞에서 두 분이 잠드신 거예요? 해장국집 안에서요. 안에서? 밥 시켜놓고 그래서 엄마가 그거 보면서 아유 이러고 사진 찍. 연습생 생활이 이렇게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때는 또 데뷔하고 나서잖아요. 맞아. 그쵸. 데뷔하고 나서요. 참 정말 대단하죠. 데뷔하고 나서 이제 어른들의 스케줄을 사회생활도 하랴 학교 다니라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감사합니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잘했다. 근데 서공예즈 시절 현진이 집에서 같이 놀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쵸. 썰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그때 언제지? 그때가 설날이었나? 추석이었나 설날이었나. 어쨌든 명절이었는데 그때 제 친구랑 네. 맞아요.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가서 꽃게탕 먹고. 맞아요. 엄마가 이제 진수성찬으로 또 이렇게 맞아. 와, 진짜 너무 만찬을 맛있어가지고. 또 해주셔가지고 꽃게탕을 같이 그 전에 이제 PC방을 먼저 갔었어요. 맞아. 네, 총게임 총게임 하다가 이제 집 가서 셋이서 같이 밥 먹고 그랬던 아기 때였죠. 좋네요. 이야, 어이없어. 리노 씨 살짝 아련합니다. 억텐이신데 지금. 예? 약간 억텐인데 이거 지금. 억텐이야. 아련합니다. 그룹에선 막내지만 실제로는 동생이 있는 아이엔 씨와 그룹에서는 형이지만 실제로는 외동인 현진, 스테이들은 이 두 사람을 의젓하고 강인한 아기 동생과 형인 척 폼잡지만 허우적대고 어리버리한 형이라고 그 이렇게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그쵸. 네. 아이, 뭐. 세들이 너무 했네. 네. 이따 한마디 하시고요. 네. 예, 서로 이럴 그치. 때 이엔이가 조금 더 형 같다, 뭐 현진이가 동생 같다 느낀 적 있는지 편하게. 일단 이엔이의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이엔이를 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많이 없긴 해요. 왜냐면 그냥 마냥 너무 애기 같으니까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이엔이 이제 반론이 이제 근데 이게 현진이 형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 다른 아니요, 그냥 현진이만 한정적으로 해서 하시죠. 다른 애들 그렇게 죽이지 마시고요. 저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어제 동생이 없는 예, 형이잖아요. 예. 그 초반엔 약간 뚝딱뚝딱 되는 게 있긴 했는데 너를 대할 때? 동생이 잘 못돼가지고 뚝딱뚝딱 대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뭐 그냥 듬직한 형이지 그냥. 넘어갈게요. 네, 아니요, 전 이게 조금 물고 늘어질 거예요.
지금 뭐 그래도 나름 좀 괜찮아졌어요. 예, 나름 다들 형들 같아요. 예. 뭐 좋습니다. 근데 둘이 학교 다니고 그랬으면은 네. 약간 저희 멤버들이나 스테이들은 보지 못했던 INC의 애교를 좀 봤을 것 같은데. 이엔이요? 뭔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어깨 이엔이는- 대고 자면서 막 형 졸려 이런 거 없었나요? 제가 했어요 그거를. 그 담당은 저였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둘이. 아 나 너무 졸려 이러고 이엔이 어깨 대고 기대서 자고. 맞아, 엄청 많이 기대고 네, 있었어. 엄청 많이 기대서 자고. 애교도 제가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엔이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동생 중에서 가장 애교가 없고 예. 가장 무뚝뚝한 동생인데 얼굴이 그냥 귀엽게 생긴 거지 얘가 귀엽진 않아요. 근데 그 말 저도 조금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애교는 없잖아요 예. 이엔이가. 뭔가 보고 있으면 이런- 귀엽고 예. 그런데 맞긴 해. 이엔이가 맨날 저 깨우고 어떻게 내 멱살 잡고 이렇게 뭐 씻고 가라고 어떻게 멱살 잡고 화장실에 던져 놓고 이야. 그리고 막 끌고 나와서 같이 학교 가고. 그렇네. 그때 조금 동생 같긴 했어. 학교 끝나면 너가 날 기다렸지. 맞아. 네, 학교 끝나면 이제 문 앞에서 얘네가 기다리고 있고 맞아. 빨리 나오라고. 알겠다고 빨리 가고. 그 얘네가 다 했죠 뭐. 고생하셨네요. 네. 아유 그 시절 아주. 아 근데 이엔이 없었을 때 어쨌든 제가 한 학년 위였다 두 학년 위였나? 두 학년 위. 두 학년 위였으니까 2년 동안은 제가 혼자 다녔었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진짜 못 일어나가지고 맞아. 온수역에서 잠들어가지고 맞아. 그냥 그 역 끝까지 간 적도 있었고 생판 모르는 7호선 역 끝까지요? 네, 역 끝까지요. 야 부평구청까지. 네, 부평구청까지 가서 예.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지하철 처음 타기 진짜 헬이잖아요. 아, 사람 꽉 예. 차가지고 그죠, 꽉 차가지고. 막 이러고 등교한 적도 있고 아니면 온수역에서 자고 있는데 어쨌든 노란색 교복 입고 있으니까 네. 그 노란색 교복을 입은 뭐 선배나 후배가 와가지고 일어나시라고 생판 모르는 남이 그래서 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학교 가고 막 그랬었던 적이 많았죠. 나도 좋네요. 그런 적은 있었어. 혼자 다니면 이러는데 맞아. 얘네랑 그럼- 같이 다녔을 땐 지각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약간 서공에는 약간 자상한 사람들이 꽤 많네요. 그렇죠. 아 많죠. 네. 오.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좀 진지한 얘기로 살짝 넘어가서 네. 현진이의 진지한 예술가 모먼트가 있잖아요. 네. 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작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엔 씨는 어떤 감정을 좀 느끼는지 작업 결과물이나 아니면 작업을 하는 와중에 그런 걸 봤을 때 어떤지. 저는 사실 그런 예술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요 예술성 있어요. 그러니까 예. 물론 예술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엄청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감성적이고 그리고 예술적이기도 하니까 뭔가 되게 부럽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가사를 써도 저는 제 감정 있는 그대로로 쓰는 편이거든요. 아, 그냥 솔직하게 그냥 제 그거를 이렇게. 다 만드는 편인데 형은 약간 막 되게 주제가 다양하더라고요. 노래들 음. 들어보면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오. 아이스크림 노래를 좋아했던 이유가 되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게 아유, 되게 신기했던 것 감사하네요. 같아요. 현진 씨에겐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아이엔 씨에게도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현진 씨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엔이 밝고 예쁜 삶을 저도 살고 싶어요. 무슨 소리? 뭐 지금 예쁜 삶을 안 살고 있는 건가요? 예쁜 지금? 삶인데 예. 그러니까 약간 저는 생각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아 그죠 그죠. 이엔이도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잘 풀어내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직접적인 가사도 사실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도 몇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직설적인 거에서도 뭔가 팍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엔이가 그런 걸 잘하는 거고 저는 그냥 다른 거를 좀 추구하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각자 다른 스타일의 사람한테 끌린다고 하는데 그럼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좀 이렇게 잘 맞는 게 아, 아니에요. 근데 얘는 엄청 끌리죠. 예 끌려요. 끌려요. 이엔이 너무 네, 둘이 끌려요. 형 이 상태로 한번 오늘 인터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 갖고 싶어. 나도 너 갖고 싶어. 너 조심해. 지겨워. 지겹다. 아, 예, 좋습니다. 이렇게 좀 훈훈하고 진지한 얘기 좀 넘어가 봤는데 두 사람이 인스타 사진 메이트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두 분이서 이제 뭐 일본 갔을 때나 어디 갔을 때 이제 뭐 서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편의점 맞아요, 앞에서 맞아요. 막 사진 찍어주는 루틴이나 뭐 이제 사진 각도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딱히 막 루틴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뭐 루틴이 굳이 있다면은 사각형 프레임 있잖아요. 예. 거기 프레임에 그 중간보다 조금 위에 얼굴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살짝 저는 위에.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뭐 9개의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딱 예. 중간에 이 위에 이렇게 딱 맞추는 것 같아요. 얼굴을. 반신샷을 찍을 때는 예. 그냥 딱 그 정도인 거고 제 느낌대로 찍는 것 같아요 사진은. 근데 되게 자연스러움을 잘 연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엔이랑 사진 찍으면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미쳐 날뛰거든요. 그럼 그럴 때 다 아 진짜 왜 저래 이러고 싶어요.
현진 씨가 찍는 사진 스타일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현 씨? 저는 약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느낌이면 형은 약간 느낌 있게 사진 찍는 것 같아요. 뭔가 후레쉬도 좀 쓰고 되게- MZ네요. 아, 저 완전 MZ죠. 저도요, 근데 네? 저도 그 세대예요. 형이? 형은 좀 멀로 주지 않아요? 맞아. 나 아니야? 저 아니에요? 맞달까? 맞대? 아 그래? 맞아. 나 진짜 이 사람 인터뷰 못 해먹겠네. 예, 근데 만약에 두 분이서 사진을 찍어주는 목적으로 여행을 간다면 지금 그냥 간단하게 여행 플랜을 짜보면 좀 어떨까요? 와, 근데 사진 찍으려는 목적으로? 목적으로. 사진 찍으려는 목적으로? 그럼 미친 듯이 사진만 그럼 찍을 뭐 거 인스타 감성 그런 데 찾아가면 되겠지 뭐. 인스타 감성 맛집 이런 데를 네, 해가지고. 그렇죠. 아, 너 J지? 어. 너 약간 그 계획적이지, 사람이? 좀 많이. 저는 완전 무계획, 그냥 근본 없는 여행이거든요. 반대되는 사람한테 끌린다니까. 너무 끌리네요. 나 재미야. 갑자기. 네. 별로 안 끌리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참 쉽지 않네, 이거. 그 말은 아닌 걸로 그냥. 예, 좋습니다. 뭐 두 분이서 한번 여행 한번 사진 가가지고 사진 목적으로 한번 여행 가가지고 많이 한번 인스타에 아, 올려주시기 근데 전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좋죠. 예, 예. 그리고 또 두 분의 약간 또 다른 공통점, 패션. 아, 또 패션 패션. 좋아하죠. 패션. 이엔이가 패션을 정말 패션에 대해 뭔가 되게 빠삭한 느낌이에요. 완전 요즘 유행 같은 것도 이엔이가 잘 알고 있고 예. 완전 그 약간 신발 덕후. 맞아, 신발은 진짜 네, 너무 다 알아요. 좋아해서. 다 저희 알고. 집 신발장에 아주 그냥 제가 이번에 한번 가봤잖아요. 그냥 문 여니까 그냥 뭐 신발이 날 공격하는 듯한 느낌. 그죠? 뭔가 신발이 나를 약간 무섭게 덮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발한테 기빨리는 느낌. 네, 그냥 이러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해치고 들어가야 네. 돼. 근데 두 분의 패션 얘기하면은 두 분 다 이제 유럽 쇼에 다녀오신 적이 있잖아요. 서로의 쇼를 이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죠. 그때 감상을 두 분이서 한번 나눠본다면은 내가 너한테 맞아, 연락했을 때가 한국 시간으로 한 아침 새벽 6시였나? 난 밤 5시였나? 10시쯤이었고. 아무튼 제가 잠이 안 와서 잠을 안 자고 있었다가 이제 이엔이가 그 맥퀸 쇼를 간다고 해가지고 찾아봤죠. 서치를 좀 해봤는데 이엔이가 너무 멋있게 폼이 나는 거예요. 그 흰 색깔 그것도 너무 잘 어울렸고 그래서 오 잘한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애가 빵긋빵긋 웃는데 예. 너무 귀여웠어요. 거기서도 웃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거기가 진짜 사실 정말 긴장되고 예. 또 사람도 너무 많고 약간 거기서 기빨리는 듯한 기분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현이가 거기서 너무 잘하는 거 보고 우리 애기 다 컸다 이래가지고 카톡으로 막 우리 애기 막 이러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막 보냈었죠. 이해 씨가 생각보다 기가 세요, 은근히. 근데. 그니까요. 예. 다 이기고 오던데요. 예. 아니 근데 엄청 떨었어요. 좀 떨었어? 생각보다 많이 떨었는데 근데 재밌더라고요. 즐기던 거 얘가 워낙 옷을 좋아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좀 패션 쪽에 대해서 좀 이제 더 관심이 생기고 막 그렇게 맞아요. 됐어. 되게 그 쇼 보러 온 사람들도 되게 개성 있게 되게 멋있게 많이 입고 오시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있고 이게 쇼장 이렇게 지나가는 모델들이 입고 온 옷들 보는 것도 멋있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제 두 분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나 취향적인 부분에 이제 관점 등에서 차이를 느낀 뭐 그런 일화가 있는지. 근데 이제는 조금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일단 확실히- 난 즉흥 얘는 계획. 서로의 시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엔이랑 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난 지금 삘이 오면 무언가를 하거든요. 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다음 전? 주 계획을 이렇게 다 짜놔요. 이때 레슨을 받고 이때 뭘 하고 이때 뭘 하고 이런 걸 다 짜놓거든요. 피부과도 이때 가고 야. 여기 다 짜놨는데 머리 아파. 난 내일 피부과도 오늘 예약했는데. 전 다음 주 피부과도 지금 예약을 해놔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돼? 왜냐면 그지 이게 좀 힘들긴 해. 우리 스케줄상 이제 맞아요. 그게 변동되는 게 힘들긴 많기도 한데. 하고. 난 무서워서 계획을 못 하겠던데. 그러니까 스케줄 끝나고 무언가를 못 잡겠어. 왜냐면 스케줄이 딜레이가 되면 맞아. 그걸 못 가게 되면 이제 속상해. 속상하긴 해. 난 지금 당장 내일 내가 몇 시에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일 낮에 피부과나 이런 걸 잡는다? 상상도 못해. 만약 내가 내일 만약에 피부과를 뭐 오후 1시에 예약을 해놨어. 근데 내일 내가 쉬는 날이야. 근데 내가 너무 늦게 잔 거야. 아침 6시 이렇게 자. 내가 오후 1시 일어나야 된다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야. 나는 그냥 그거야. 계획을 안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그 계획을 짜놓는 거야. 그러니까 쉬는 날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 도자기 갑자기 너무 만들고 싶은 거야. 진짜로. 그래서 내가 도자기를 만들려고 막 다 알아봤는데 이런 건 있어. 너는 계획을 하니까 갈 수가 있잖아. 나는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당일날 예약을 하려고 하잖아. 다 안 되더라. 맞아. 그럼 이제 난 그림이나 그려야지.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뭔가 좀 스테이들도 궁금했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또 흥미가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리노 형한테 흥미가 있다고? 진짜 불안한데? 예. 아니 보이시나요? 예, 아직도 IM 방에 있는 미니 포차에 종종 방문을 하시는지 아. 뭐 포차 테이블에서 먹었던 야식이나 그런 거에 대한 비하인드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또 먹고 싶네. 지금은 진짜 점심 먹을 때나 그럴 때 이용되긴 하죠. 식탁이 돼버렸어. 식탁이 식탁이 돼버렸죠. 됐어. 네. 원래 있던 식탁은 어디 갔어요? 원래 있던 식탁도 쓰고 저것도 쓰고. 나는 그때 기억나. 그 승민이도 있었는데 아니다. 너랑 나랑 용복이랑 이렇게 셋이었나? 아 맞아. 내 그래가지고, 방에서. 이 용복이 생일 근처에 맞아. 그때 이제 승민이가 그 뭐더라? 그 리무진이었나? 맞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거 맞아. 보면서 술 한잔 했던 맞네. 기억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닭발에다가. 닭발에다가. 그때 좋네요. 낭만 있었다는데. 근데 이제 술도 한 잔 들어가고 네. 이제 뭐 이렇게 좀 분위기도 띄워놓고 하면은 뭔가 진지한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되잖아요.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때 있던 좀 비하인드나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사실 예.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사실 멤버들이나 이게 특히 뭐 이엔이랑 뭐 이렇게 간단하게 술 한잔 할 때는 되게 저희의 인생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쵸. 뭔가 저희가 한때 그 성적이 정말 안 나오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이엔이한테 오늘 술 한잔 하자 이러고 이엔이를 불러가지고 이엔이가 대창을 먹으러 갔죠. 대창을 먹으러. 왜냐면 그때 저희가 이제 진짜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준비해도 안 되고 맞아. 우리를 뭔가 이렇게 업고 음. 하니까 예. 이엔이랑 한잔 하러 갔던 것 같아요. 기억난다.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추억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쵸.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은 그때도 참 고생하신 것 같네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네. 예전 특퀴즈룸이나 원퀴즈룸에서 아이엔은 현진이 형의 몸이 이쁘다는 얘기를 좀 자주 했었는데 네. 형 몸이 예뻐?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호호. 이쁘죠. 솔직히. 보여주시죠. 뭘요? 제 몸이요? 예. 안 돼요. 왜요? 지금 그 가디건만 벗으면 딱 지금 어깨 딱 나오겠구만. 부끄러워요. 왜 그럼 나만 볼게. 나만 볼게. 맨날 보시잖아요. 저 맨날 봐도라도 보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현진 씨의 몸은 나중에 제가 따로 보는 걸로 하고 현진 씨가 보는 아이엔 씨의 몸은 어떤지 한번. 이엔이 예. 오 마이 갓. 제 이엔이랑 나. 이렇게 이엔이 몸을 보면 굉장히 단단하고 네. 기가 막혀요. 이엔이 이게 등이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저희가 아는 그 표본 역삼각형 몸매 표본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엔이 허리가 그런 얇아가지고 딱 몸매지 않나. 복근도 그냥 다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없어진 요즘 거지. 좀 약간- 형 있어. 에? 원래 있었어. 원래 조금 있었지. 있었는데요. 있었는데요. 아니 없었다니까요. 아이, 괜찮아. 아니 금방 없었어. 생길 그냥 거야. 없어요. 자, 이제 곧 데뷔 7년 차인 저희 스트레이키즈인데 지금도 이엔 씨는 보컬 레슨을 꾸준히 받고 그렇죠. 현진 씨는 댄스 레슨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데 각자의 본업과 포지션에 욕심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시잖아요. 각자 어떤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계속 노력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저는 저희 노래 부르면서 자극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희 노래 녹음하면서.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부르던 노래는 사실 그냥 쉽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스트레이키즈 노래를 부를 때는 수록곡이나 타이틀이나 뭐 한 번씩 꼭 이게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연습했던 부분에서 갑자기 벗어난 부분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극을 많이 받죠. 내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소리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저는 계속 레슨 받고 꾸준히 다니는 것 같아요. 승부욕이 진짜 세가지고 그냥 다 이겨 먹으려고. 근데 그게 좋은 자극이죠. 네, 사실. 그냥 다 이겨 먹고 싶어가지고. 짱이 되겠어. 네,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자극도 받고 내가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승부욕으로. 그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도끼가 생기니까 네. 이제 그걸로 이겨 먹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예, 저희 팀으로서 작업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것 덕분에 이제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남아 있는 거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서로 각자에게 덕담이나 응원의 격려 한 마디씩 해주는 거 어떨까요? 우리 이현이 진짜 기가 막히죠. 제가 막 이렇게 노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보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현이 노래를 들으면 점점 더 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이현이가 이제 학원에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와,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나태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노력한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리스펙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내가 만약에 이혜니처럼 뭔가 저렇게 미친 듯이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뭐 어느 순간부터는 좀 나태해질 것 같은데 이혜니는 잘 멘탈을 잘 잡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특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뿌듯해요. 뭔가 현진이 형은 항상 잘했다 싶다가도 뭐 어느 순간 그런 무대들을 보면은 와 진짜 더 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 항상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항상 잘한다 생각했는데 옛날 영상들 보고 지금 것도 보면 또 잘해져 있고 옛날 영상도 보고 지금 거 보고 또 잘해져 있고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마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뭔가 제가 나태해진 순간에 형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열심히 살게 되는 그런 걸 한 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좋네요, 좋네요. 서로 포옹 한번 하고 가시죠. 네, 두 사람 모두 원래 비프로듀싱 멤버였지만 이제는 자기 곡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요. 현진 씨의 요즘 공개되는 이제 작업량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현진 씨의 곡을 들어보고 어떤지. 되게 많은 곡을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형이 진짜 가사를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가끔은 시 같다 해야 되나? 이게 형이 또 시를 많이 썼거든요. 그쵸. 이게 그런 부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시집을 한번 읽어볼까 그런 생각도 좋죠, 많았었고 좋죠. 가사를 정말 예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현진 씨가 보는 이엔 씨의 작업물에 대한 그런 건 좀 작업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솔직 담백하고 네. 뭔가 꾸밈 없고 그냥 딱 이혜니 같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그냥 딱 너다운, 그러니까 이혜니다운 노래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건 이혜니밖에 못 만들 것 같고 뭔가 그래서 저도 이제 작업을 정말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제 뭔가 노래를 쓸 때 이건 진짜 이혜니 주고 싶다 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혜니한테 몇 번은 막 가이드도 부탁하기도 했었고. 두 분의 승례곡이 아직 없는데 그거를 두 분이서 혹시 해볼 계획이 있으신지. 근데 사실 이건 정말 옛날부터 이혜니랑 같이 승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왜 끝까지 안 했지? 그때 너가 감기에 걸렸었나 녹음하다가? 우리 살랑살랑 녹음했을 때? 녹음 감기 걸렸었어.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다 안 됐던. 그리고 또 까먹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걸 한다고 해서 살랑살랑이라고 이제 기억이 난 건데 맞아요. 까먹기도 하고 옛날에 찬영한테 트랙 하나 부탁해가지고 이혜니한테 곡 하나 주려고 녹음을 했던 곡도 또 사라졌어요. 그때는 왜 그랬지? 그건 기억이 잘 안 나.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만들었었는데 네. 하나 만든 거를 제가 탑라인을 만들어서 멜로디를 다 만들어서 이혜한테 노래를 보내고 이혜니 그거에 대한 주제를 좀 생각해서 이제 같이 가사를 쓴 곡이 하나 있는데 네네. 마침 딱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예. 맞아요. 가창을 하는 노래 생겨가지고 예. 아직 제목도 없는 그런 미완성된 곡이지만 음흠. 뭐 이따가 한번 그냥 살짝이나마 불러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곡을 한번 짧게나마 소개해 주신다면은 바로 가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살랑살랑이라는 곡은 제가 한 5년 전인가 4년 전에 만들었던 노래예요. 맞아. 이제 진짜 작곡 작사를 진짜 전문적으로 해보자라고 한 게 지금 한 5, 6년 됐는데 시작한 지 뭐 한 1년 때쯤에 만든 곡인데 그냥 제가 그때는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았었나 봐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달콤하고 좀 이렇게 선선한 느낌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좀 귀엽게 만들어 본 노래인데 네. 제가 부르니까 영. 영하다고 좀 제 감성이랑 좀 안 맞더라고요. 제가 막 다 만들어
보고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불러도 보고 해봤지만 네. 뭐 그 귀여운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서. 그래서 이엔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곡을 만들었다 하고 이엔이한테 데모를 보내고 이제 이걸로 녹음을 하자라고 했던 게 이 살랑살랑이라는 노래인 거죠. 되게 귀여워요. 가사도 되게 귀엽고 낙천적인 삶을 사는 주인공 같은 느낌이라 이엔이의 이런 밝은 면이 좀 더 이 노래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엔이한테 주고 싶은 노래고요. 딱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현진이 형이 이 곡은 너만 잘 어울릴 것 같다. 회사한테도 들려줬는데 이 곡을 아마 이엔이가 부르게 될 것이다. 현진이 형이 이렇게 말했었대요. 회사에서도 바로 수긍을 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딱 기억이 제일 먼저 났었던 것 같고 살랑살랑이라는 노래는 되게 동화 같은 노래였어요. 되게 천진난만한 주인공의 그런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네네. 그리고 미제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예요. 되게 인디스러운 그런 맞아요. 노래인데 제가 그런 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주제가 너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예. 곡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너무 막혀가지고 이거를 뭔가 해결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서 어쨌든 이엔이 툭툭 뭔가 이렇게 진심을 예, 잘 맞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엔이한테 한번 해보자고 말해보자 해서 이엔이한테 제가 이제 가이드 부른 거를 데모를 넘겼고 이제 이엔이가 그걸로 이제 가사랑 주제 같은 거를 좀 많이 한 곡이고 이거는 사실 두 곡 다 이엔이만 불렀으면 좋겠어서 한 건데 아마 살랑살랑은 나중에 나오게 돼도 이엔이 목소리로만 나갈 거고 이 미제곡은 아마 다 완성이 되면 저는 그냥 2절 벌스 정도만 참여해서 내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 빨리 더 들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네. 안 되겠습니다. 오늘 소감 어땠는지 그리고 MC에 대한 소감도 좀 짧게나마 해주시죠. 되게 솔직 담백하게 오랜만에 토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너무 바쁜 탓에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토크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토크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투키즈룸이 이렇게 또 발전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투키즈 쇼예요. 투키즈 룸이 발전했다. 이렇게 투키즈 그치. 쇼로 그쵸, 발전한 그쵸. 거잖아요. 파생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MC를 잘 보시네요. 그럼요. 제가 오늘 두 분은 매운맛으로 안 갔어요. 매운맛인 애들도 있었어요. 아우 매운맛인 애들 있었죠. 아 진짜? 현진 씨는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정말 시간 가는 줄은 몰랐고 너 재밌던데? 이거 재밌다 이거. 네, 생각보다 재밌어요. 약간 뭐 투키즈 룸이나 그때 했던 뭐야 그 두 명이서 하는 그것도 맞아요. 투키즈 룸인가? 맞아요. 아무튼 막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는데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네. 대화도 할 수 있고 음악적인 이야기도 좀 더 할 수 있고 한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네. 또 MC가 좀 하네? 예, 그럼요. 확실히 음중 MC는 또 다르다.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좀 순한 맛 버전으로 잘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매운맛 난리 났었어요. 진짜로? 예. 어떻게 이렇게 자, 즐거웠습니다. 그럼 빨리 여러분들의 무대를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예. 자, 저는 이만 가보도록 가라! 하겠습니다. 잘해라잉. 가. 뭐야 오늘 기분 왜 이리 좋아 뭐야 해도 반갑게 날 보아 뭐야 샤워물온도 딱 좋아 뭐야 어제 시킨 택배가 무나 띵동 뭐야 몰라 기분 왜 이리 좋아 어젯밤부터 왜 이리 잠자린가 병가 아침엔 새소리에 쨍한 날씨 모아 하루를 즐겁게 펼치는 중에 넌 내게 와 살랑살랑 살랑살랑 들어온다 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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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살랑살랑 넌 조심히 와줘요 하루 was supposed to do it 방방 뛰어만 바닥 돌아 복싱복싱 눈 뜬 하루의 시작을 너와 똑같이 한다니 이 얼마나 날 웃게 하는지
들기 전 떠나 좋은 사람 만나 그댈 사랑했을까요 그저 외로움을 달래피고 밤방식의 사랑일까요 그댄 원망해도 돼요 영원할 것 같던 내가 비겁한 방식의 이별을 해요 그댈 만나기 위해 쏟았던 모든 감정은 지속보단 일시적인 맘에 사그라들듯 너는 어떤 이유로 나를 왜 사랑했을까 나 같은 건 잊은 다음에 부디 행복하게 너는 눈물도 많았어 예쁜 맘에 항상 비가 내리고 나는 천둥을 줬으니 난 너를 사랑하지 못해 그게 어떤 이유로든 고생했어 오늘 기분 왜 이렇게 좋아 띵동 아 근데 그걸 네가 바로 오픈이잖아. 띵동 뭐야 아 띵동 해줘. 띵동 띵동 뭐야 아 좋아. 오른쪽부터. 오케이.